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 붙일 때 뭐 일하면은 그냥 대강하죠. 그 신용만 대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진미륵 같은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데 이게 어디다 만드냐? 이 은진이 어디냐? 후백제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죠. 전주로 가는 길목이에요. 당시 개성에서 전주로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고려조정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겠어요? 최후로 고려에 싸우다가 고려한테 져서 편입된 후백제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백제 지역의 민심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후백제로 가는 길목에 이런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는데 이 관촉사 사적기에 의하면은 광종 19년이라는데 사실 20년 기사년이에요. 그래서 969년에 그 어떤 이 은진미륵이 있는 그 아랫마을 사제촌이라는 촌에 있는 그 마을 여자가 고사리를 뜯으러 늙은 여자였던 모양 고사리를 뜯으러 갔는데 어디서 애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애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가보니까 돌이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쭉.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사위를 데리고 살았던가 보죠. 사위가 관에 가서 고했단 말이에요. 바위가 솟아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관에서 가서 확인하니까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고했더니 이거는 불상을 만들라는 건가 보다 하고 불상 잘 만드는 사람을 이제 전국에 이제 포고를 해서 그 응모를 해라 했더니 해명이라는 대사가 응모를 해와요. 그래서 해명대사한테 이거를 그럼 만들어 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 아마 밑에 쪽 이 은진미륵이 지금 세 쪽으로 돼 있어요. 돌 세 덩어리를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는데 맨 밑에가 아마 솟아나왔다는 돌인 뭐예요. 그러니까 위를 이제 더 쌓아가지고 이런 거대한 규모를 이제 만드는데 그 경오년에 만들어서 그 병오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병오년에 끝냈다 하니까 970년에 만들어서 1006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006년에 완성을 한 거예요. 36년 동안, 만 36년 동안.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 이거를 다른 데서 만들었던가 봐요. 돌이 이건 그때 당시는 여긴 산이고 또 이런 걸 만들려면 마을 근처에서 만들어야 아무래도 편하니까 돌을 끌어다가 마을에서 만들었던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는 이 해명대사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갖다가 여기다 올리냐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다니는데 이 바로 그 고사리 들어갔던 여자가 살던 마을 그 사제촌이라는 게 왜 사제냐 하면 모래사자 이 사다리 제자 쓰는데 모래로 이렇게 언덕을 쌓아 올라갔다 하는 의미예요. 모래로 계단을 쌓아갔다 하는. 거기 그 마을을 다시 지나는데 아이들 애 둘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흙으로 소꿉장난을 하면서 불상을 만드는데 세 토막으로 흙을 빚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토막 놓고는 또 한 토막을 올리는데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 모래를 그 높이만큼 쌓아놨으면 모래 위에다 이렇게 모래 위를 타고 가면 쉽게 올라가죠. 타고 끌어올라면 그렇게 올려놓고 또 한 토막 올려놓고 또 모래를 그만큼 높이로 쌓아놓고는 또 그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겠다. 옳다 하고. 이게 이제 그 애들 둘이 문수보현보살이 화연을 해서 그랬었다 하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 가르쳐 준 걸 보고 그대로 흙을 쌓아놓고는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려서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 또 끌어올리고 해서 이렇게 높은 그 불상을 이제 제대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사적기에는 전에 기록되어 내려와요. 아무튼 그건 뭐 사실 합리적인 일이죠. 과학적인 발상이고. 어쨌든 이래서 이 거대한 불상을 세 토막의 돌로 이렇게 쌓았다. 쌓아 올렸다 하는 얘기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970년에서부터 1006년 사이에 이 불상이 조성이 됐다 하는 사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고려 왕실로서는 아주 위기에 처했던 시기예요. 근데 1006년이라는 그 사이 30년 사이라는 게
광종에서부터 경종, 성종, 목종 이렇게 지나가는 현종까지 5 임금이 쓰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고려 왕실이 아주 극도로 불안하고 중앙 집권력이 바닥으로 처져 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해냈는데 이런 불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을 해 세우니까 민심이 과연 그 천하의 그 전국의 성속들이 모두 와서 구름같이 모여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조정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 그 양식 파탄, 그 조영감에 파탄된 거는 생각 안 하죠. 우선 거대하면은 거기에 그냥 압도당하죠. 그래서 요새도 자꾸 이제 거대한 불상들 만들려고 그러죠, 요새도. 이게 속이 빌 때는 그렇게 거대한 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요새도 속이 비어서 자꾸 큰 거, 크면은 속이 찰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역사를 통관해 보면은 문화 절정기는 규모가 작아집니다. 규모가 작고 알차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허세를 부리는 시기, 속이 빌 때는 자꾸만 커지려고 그런다. 개인도 그러죠. 속 빈 사람이 자꾸 겉만 꾸밀려고 그러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은진의 미륵불 입상을, 거대한 미륵불 입상을 세워서 후백제 지역으로 가는 통로를 제압하고 나서는 이게 거의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 신라 지역으로 가는, 신라는 무혈통일을 해서 그대로 항복해 들어왔지만 역시 신라도 항복해 들어온 새로 편입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 민심도 제압을 해야죠. 거기도 힘이 없는 걸 보이면 다시 이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런 거대한 불상을 세워요. 이게 안동 제비원에 있는 불상인데, 이 한 12m 정도가 돼요. 12m 정도가 되는데